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른 상태입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자부할 만큼 방역은 물론 도민들의 거리두기 준수까지도 선진적 사례를 보여왔는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박원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확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단 감염입니다.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확진이 시작된 뒤에 완주 제약업체에서도 집단 발생이 일어났었죠.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완주의 한 농기계 사업장 사적 모임에서 그리고 이 모임과 관련된 노래방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끝났으면 다행인데 최근에는 뭐 상림동 사우나 또 호성동 미나리 작업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죠. 또 여기에 또 함께 어울린 고등학생들, 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PC방에 갔었는데 가족, 지인들까지도 N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집단 감염 양상에 대한 우려를 보이곤 했었는데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있다고요. 그 최초 발생자가 발생을 하면 방역당국은 곧바로 그 역학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확진자 동선하고 접촉자를 파악을 하는데 기자 브리핑을 할 때마다 집단 감염이 우려가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집단 감염 양상이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도 방역당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예측이 좀 빗나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다면 이 도 방역당국으로서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밤낮 없이 역학조사뿐 아니라 백신 보급과 접종 또 관리 등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 중에 항상 당부 아닌 당부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뒤를 쫓는 상황이다. 또 결국은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만이 선제적 대응이다. 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홍보가 될 대로 돼 있다는 내용인데 한번 그 내용 관련해서는 직접 들어보시죠. 숫자가 주는 의미보다 지금 현 상황이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역 체계로는 사실은 뒷수습이 대부분입니다. 빨리 달려가서 역학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과거를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요. 의사가 권고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수 있을 만큼 홍보가 된 내용입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면 개선이 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굉장히 지쳐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사실 전달하는 메시지는 결국 방역에 대한 기본을 다시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참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도 발생 초기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쯤에 어떤 그 경각심 또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제 부활절 행사가 있고 지금 봄이다 보니 벚꽃도 만개해 있고 상충객들의 이동 또 만남이 빈번해지면서 그 방역 대책이 굉장히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각 방역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이런 방침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사우나나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두기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는 그 업장 업주가 아주 세밀하게 그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거든요. 여기 그 전기권을 끌어서 매일 목욕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웬만하면 좀 이용을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시설 관계자들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지금 높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다시피 전체 확진자 중에 약 20% 정도는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역학조사를 했는데도 밝혀지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분들의 경우는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경증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접촉을 했을 때 확진 사례를 받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상이 다른 이와의 만남은 좀 자제를 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생활 패턴이 아닌 다른 지역을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인 거죠. 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조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상공인들과의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상향 조치에 대한 요구도 근데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뭐 전주 지역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하기 위한 기준에는 아직 부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상황인 거거든요. 하지만 그 방역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하진 도지사가 나서서 각 지자체마다 조금 더 기민하고 디테일한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거리두기 조치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론이 분분하고 찬반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뭐 방역이 우선인지 아니면 불안한 경기 부양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이제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째 이어지는 염원이긴 한데 이제는 집단 감염만이라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게 됐는데요. 백신 접종이 하루빨리 마무리되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